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전부 시간 맞춰서 일찍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KDFS는요, 회사에서 아주 그 전체적으로 우리 모든 사원들의 이제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기울이자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뭐 교육을 목표로 해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제 종사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다치거나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한 일 없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적극 안전에 집중하는 걸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이제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부본부의 식구들 오후 2시에 시작해서 1시간 하는 이제 계획인데요. 이 시작을 지금 조금 앞당겨서 시작을 하고 끝내는 시간을 좀 앞당기는 걸로 하려고 그래요. 일찍 오셔서 이제 다 기다리고 계시니까 기왕에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하셨는데 기왕에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여기 참여를 하셨으니까 우리 한번 집중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고객 서비스 향상을 먼저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 발생 사례 진단 및 대응 방향을 공부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도재해 진단 및 예방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 관련 재해 및 안전관리예요. 그리고 이제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업무 중에 무거운 걸 다루다가 다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작업장의 정리정돈과 안전이 우리 안전한 일터가 이제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같이 또 공부할 겁니다. 네. 자, 먼저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각각 좀 다른데 왜 고객 서비스를 강조를 할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분담해서 각자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게 전부 모아져 가지고요. 결국에는 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좋게 하자는 데 이제 있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 향상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객 서비스 향상의 출발점은요. 이렇게 밝고 환한 얼굴, 명랑한 얼굴, 웃는 얼굴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웃는 얼굴이 지혜로운 것과 관련이 깊다고 해요. 자, 이거를 같이 한번 볼까요?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표현은 명랑한 얼굴이라고 몽테뉴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처음 만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한눈에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처음 만나서 서로 상대방을 잘 모를 때 상대방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건 이제 밝고 명랑한 얼굴이면 상대방이 따뜻하고 편안해져요. 근데 처음 만나가지고 괜히 인상 쓰고 무겁게 하고 이렇게 째려본다든지 이러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잘 배려해주는 그 표정, 얼굴, 이게 명랑한 얼굴, 밝은 얼굴, 웃음 띤 얼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데 그런 면에서 보니까 우리 이제 평택 빌딩과 계룡 빌딩에 근무하시는 우리 중부본부의 가족들은 다 지혜로운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맞게 봤습니까? 잘 봤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밝은 얼굴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요, 이렇게 처음 만나 가지고 이렇게 어린아이도 그렇고요. 보니까 이렇게 이제 웃는 얼굴, 이렇게 이제 귀엽게 이런 얼굴을 보여주면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져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귀엽다, 인상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인상 쓰고 찡그리고 울고 떼쓰고 하면은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정이 일그러지고 이러면 이제 진상이라고 옆에 가기도 싫고 이렇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인상이 좋은 사람은 옆에 가는 게 마음이 부담이 없고 편안하고 이렇게 적극 만나고 싶어지고요. 근데 또 반대의 경우는 또 이렇게 이제 너무 찡그리고 떼쓰고 막 억지 부리고 이러면은 옆에 가기도 싫어서 이제 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중부본부의 식구들은 다 인상이 좋으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잘 해야 되는 고객은 누구일까요? 이거를 진단해 보려면 명심보감이 가르쳐준 내용인데요. 출문여견 대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집 밖을 나서는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큰 손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심보감이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 줬는데요.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과 마주쳤을 때 이 사람이 내 고객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을 해가지고 표정을 바꾸면 그때는 늦어요. 이미 첫인상은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게 좋은 인상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고객의 범위에는 우리 가족도 포함이 되고요. 우리 동료가 포함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족들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는 이제 아유 안녕히 다녀오세요. 오늘 좋은 날 되세요. 서로 이렇게 가족들이 대응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은 하루 종일 기분 좋아서 고객한테 좋은 표정을 보이고 좋은 서비스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출근하다가 서로 이제 헤어지면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괜히 인상 쓰고 그냥 한바탕 해붙이고 한바탕 이제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서로 막 인상 쓰고 이렇게 하고 헤어지면은 하루 종일 좋은 표정으로 고객과 인사를 나누고 대화 나누고 고객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도 고객이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따뜻한 얼굴로 늘 이렇게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서로 좋은 인사를 나누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출근을 해가지고 사무실에 이제 동료를 만났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우리 힘차게 한번 시작합시다. 화이팅!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즐겁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시작을 하면은 하루 종일 좋은 서비스가 가능해요. 그런데 출근하면서 동료를 만나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저 인간을 만나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내 옆엔 하필 저런 인간이 왔나 몰라 막 그러면서 동료한테 불평불만을 속에 품고 있으면은 고객하고 협조도 잘 안 되고요. 좋은 고객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옆에 동료도 내 고객이다 이런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같이 협력해서 잘해봅시다. 이렇게 해야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객의 범위에 동료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그대는 나의 고객입니다. 그대는 나의 고객입니다. 이렇게 옆에 계신 분한테 이런 인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서로 동료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의 범위에 가족도 고객이고 동료도 고객이다. 이 마음으로 그렇게 잘 대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고객 만족이란 뭘까요? 고객 만족이란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최대한 부응해서 그 결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고 신뢰감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고객 만족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 미국의 소비자 문제 전문가인 굿맨 박사가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고객 만족은 고객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잘해가지고요. 단골이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신뢰가 이어져서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그런 좋은 상태를 고객 만족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요. 고객 만족이 하도 강조가 되니까 고객 서비스 하는데 이 단어들이 점점 엄청 친절해지고 엄청 이렇게 이제 서비스하는 그 단어들이 인플레이가 돼가지고요. 뭐 심지어는 뭐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까지들 해요. 그런데 이게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서비스가 되질 않고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 고객 서비스할 마음이 돼 있어야 되고 고객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 자세가 돼 있어야만 그 고객 서비스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재미있는 개그 프로에서 제가 동영상을 한 편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어서 이제 인사예절을 좀 같이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 서비스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첫 번째 관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맞이의 시작과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예절의 비중이 아주 높은데요. 인간관계의 시작 신호가 되고요. 인간관계의 그 윤활 역할을 해주는 게 인사예절이에요. 그리고요. 상대방에 대한 이제 친절, 그리고 존경심의 표현이 되고요. 탄탄한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인사예절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사예절이 참 중요한데 인사예절을 잘 갖추기 위해서는요. 친절한 인사가 중요하죠. 친절한 인사에서 출발점은 딱 마주치는 순간에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눈을 딱 마주쳐야지. 눈을 안 마주치면은요. 눈을 안 맞추면은 인사가 시작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이게 웃는 얼굴이 아니면은요. 상대방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너무 이제 인상을 막 무겁게 해가지고 이렇게 침울하게 또 이렇게 이제 너무 긴장되고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인사받기도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사는 이렇게 웃는 얼굴로 해야 받는 분이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15도 정도 상체를 이렇게 숙이는 게 인사 예절에서 친절한 인사의 기준이 되고 표본이 되는 거거든요. 인사를 한 다음에는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렇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인사하는 데까지가 우리 이제 친절한 인사의 한 세트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잘 담아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엔 중대재해 사례 진단 및 대응 방향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중대재해를 이제 돌이켜 보면은 우리나라에 좀 중대재해가 많이 있었어요. 아주 많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제가 딱 떠오르는 거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떠올랐어요. 아니 사람들이 멀쩡하게 쇼핑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천장이 우르르 해가지고 무너지면서 백화점이 통째로 무너져가지고요. 백화점에 쇼핑하러 왔던 사람들이 이 매몰되고 무너지는데 매몰되고 막 다치고 죽고 그러면서 매몰된 채로 열흘 이상 막 이렇게 이제 파묻혀 있다가 구해내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를 해서 법을 제정하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요, 멀쩡하게 한강다리를 막 건너다니던 여기에 성수대교가 뚝 끊어지면서 무너져 내려가지고요, 아주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한강다리에 차가 막 지나다니고 사람이 건너다니고 하던 다리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끊어져 버리니까 외국에서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주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어요. 또 하나는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고요. 가습기에 그 액체를 수액을 살균제를 넣어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막 이제 폐가 망가지고 해서 죽은 사람이 300명이 넘고요. 지금도 이 폐가 망가지고 기관지가 망가져서 산소호흡기를 입에 대고 이렇게 아주 고통스럽게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이제 최근에 또 이렇게 이제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바다에 배가 침몰돼가지고 거기 나오지 못하고 갇힌 채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죽어서 안타까워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대재해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이런 재해 사건을 돌이켜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너무 그냥 돈을 안 쓰고 돈벌이만 집착하다가 그냥 그 통째로 무너지는 이런 사고도 있었고 안전수칙을 아주 기초서부터 출발점에서부터 안 지키고 소홀히 해가지고 조심하지 않고 또 이렇게 이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람의 생명은 그냥 무시하고 돈에만 집착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걸 보니까 우리가 삶의 관점에서 어떤 걸 잃으면 안 되는지를 한번 큰 틀에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잃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을 같이 한번 짚어보면은 첫 번째로는요, 돈도 잃어서는 안 되겠지만 돈을 잃으면 아주 조금 잃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명예를 잃게 되면 좀 더 많이 잃게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건강을 잃고 우리의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명예를 조금 잃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람의 생명, 안전, 우리의 건강, 이거를 잘 지켜야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남은 생애를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금년 1월 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이 중대재해가 뭔가 보면은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일단 사망자가 나오면은 중대재해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이런 재해 사건이고요. 또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우리 이제 중대재해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제 중대재해가 일어나면은요, 이걸 이제 원인을 쭉 추적을 해가지고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이런 이제 사고가 났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이런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면은 1년 이상의 징역을 가거나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이렇게 법이 강화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사고 나면은 사업주가 감옥 가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런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제 그런 처벌을 받는데, 이런 처벌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사업주의 책임을 우리 이제 중부 본부 지역에는 본부장님이 이제 분담해서 맡으시고, 또 이렇게 계룡 빌딩에는 또 계룡 빌딩의 소장님이 또 맡으시고, 또 이렇게 이제 평택 빌딩에는 이제 평택 빌딩의 또 소장님이 이 역할을 분담을 해서 이렇게 모든 종사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살피고 지원해주는 책임을 또 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KT 빌딩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KDF에서 소속 종사원 모두가 그 책임을 또 분담을 해서 맡는 거예요. 내 몸의 안전도 지켜야 되고 우리 고객의 안전도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그 역할을 우리가 분담을 해서 맡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요,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관심 있게 살피고 또 이렇게 잘 챙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최근 3년 이내에 사망사고 발생한 유형별로 현황을 살펴보니까 이 기타 업종은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업종이에요. 여기 기타 업종에서 최근 3년 동안 높은 데서 떨어져 죽은 사고가 157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끼어서 63명, 부딪혀서 85명이 있었고요. 깔려서 52명이 있었고, 또 물체에 맞아가지고 29명이 죽는 이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금년에 제가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제 다녀왔어요. 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안전사고 나가지고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사고들의 사고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물리적 요소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가 10%고요.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가 2%입니다. 이렇게 12%를 제외한 88%가 모두 사람에 의해서, 인적 요소에 의해서 이렇게 사고 난 경우가 88%를 차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조심을 하지 않거나 사람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또 지급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사람이 부주의해서 일어난 사고가 88%를 차지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대단한 비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화두에 오르는 게 자율주행차가 이제 많이 막 보급이 되고 이제 운영이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럼 자율주행차가 오면은 아유, 그거 무서워서 어떻게 했다, 사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율주행차가요, 우리 사람이 운전하는 차보다 사고 날 확률이 10분의 1로 떨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사람이 운전하면 더 안전할 것 같지만 사람이 운전하면서 사고를 내는 거예요. 사람이 그 운전
그 법칙을 안 지키고 수칙을 안 지키고요. 이렇게 그냥 과속을 하거나 속도 제한 안 하고 이렇게 과속을 하거나 옆에 차선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신호를 안 지키거나 차선을 안 지키고 막 임의를 변경하고 이 정도쯤이야. 여기서는 뭐 문제 없지. 이런 식으로 운전해서 사고 일어나는 게 이 원칙을 지키는 자율주행차보다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10배 이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전사고도 사람이 조심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가 그렇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적 요소에 의한 사고 비중이 높은 거구나. 그래서 사람이 조심하지 않고 사람이 부주의해서 일어나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오늘 같은 안전교육을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안전교육을 통해서 이제 안전수칙을 우리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그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만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교육을 하는 거죠. 자, 전도재해가 이제 많이 일어나요. 전도재해란 용어는 이제 산업안전보건수칙에 나오는 그 용어예요. 이 어려운 단어 같지만 실제는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재해 진단 및 예방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전도재해의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은요. 이렇게 작업장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기름기가 있어서 쭉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또 이렇게 이제 여기에 바닥에 뭔가 늘여놓은 게 있어가지고 걸려 넘어지거나 해서 다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계단, 경사면 이런 데서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져가지고 굴러 떨어져가지고 다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는 이런 사고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사고들이 꽤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 사고 예방을 위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바닥 관련 재해 사례인데요. 아니 이 바닥에다가 우리가 이제 청소를 잘 하려고 막 세제를 풀어가지고 막 열심히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대청소를 하다가요. 이 세제를 풀어서 막 청소를 하다가 그래서 그 물이 미끄러운데 거기에 이 청소 작업자가 그냥 미끄러져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머리가 벽에 부딪혀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제 안전사고가 이렇게 나가지고 뇌진탕으로 이렇게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특히 이제 여사님들이 꼭 좀 기억을 해주실 부분은 우리 이제 그 찌든 때 냄새 나는 그 이제 때 같은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화공약품 락스 같은 걸 써요. 락스 같은 걸 사용하면은 그렇게 이제 찌든 때 냄새 나는 때 이렇게 또 거기에 이제 뭐 곰팡이 같은 거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아니 여기 락스물을 쓰다가 락스물이 튀어가지고 눈에 들어가가지고요. 눈을 완전히 실명을 하게 돼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된 그런 사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락스 같은 걸 사용할 때는 필히 보안경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안경을 써야 된다고 하면은 아우 난 갑갑해서 그런 거 못 써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갑갑해도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 락스물 튀어서 눈에 들어가가지고 눈을 앞을 못 보게 됐을 때 평생 앞 못 보는 상태로 근무할 엄청난 살아갈 걱정을 이렇게 내다보면은 좀 더디고 시간이 걸려도 이 보안경을 필히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바닥에 이 각재를 놓여진 걸 모르고 이걸 밟아가지고 훌쩍 넘어져가지고 이 뒤통수가 그런 이제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사망한 사고도 있었어요. 물론 이런 사고들이 우리 KDF에서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 이 기타 이런 서비스 업종에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례를 놓고 이걸 예방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죠. 네. 자, 바닥 관련 재해 발생 원인을 찾아보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절대 안 되겠어요. 물기 있는 게 눈에 딱 띄었다.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물기가 있으면 그 물을 밟고 이제 이 물기 없는 데를 기준으로 걸어가다가 물기 있는 걸 밟게 되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기 바닥에 윤활유 같은 기름기가 남아 있으면 이게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눈에 띄는 대로 바로 완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통로에 뭐 전선이라든지 뭐 걸레라든지 뭔가 놓여져 있으면은 그걸 모르고 밟아서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넘어져 가지고 사고가 나고 해요. 그래서 통로에 뭔가 바닥에 놓여진 게 있다면 눈에 띄는 대로 즉시 정리하고 치워야 되는 거죠.
이거는 고객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건 즉시 치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리정돈을 잘 해가지고요. 안전한 통로를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해요. 늘 통로에 뭔가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바닥에 뭔가 문제가 있다. 여기 통행 금지 딱 해놓고 그 위험한 요인을 다 제거를 해놓은 다음에 사람을 통행을 시켜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바닥 특성에 적합한 안전화를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필히 사용을 해야 돼요. 이게 안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대충 편한 신발 신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청소할 때 이렇게 막 물 청소할 때 보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과격하고 용감하게 그냥 그 실내화 그 미끄러지는 그 쓰레빠 신고 그냥 물에 덤벼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작업하는 분, 맨발로 막 하는 분도 계신데 그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해가지고요.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필히 신으셔야 돼요. 조금 번거롭고 귀찮아도 그거 사용을 하셔야 안 넘어지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이게 넘어짐 방지를 위해서 청소할 때 좀 꼭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세제를 사용을 했다면 이 세제는 이제 깨끗한 물로 완벽하게 다 씻어내고 완전히 바닥을 건조시켜야만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사용한 패드와 솔 이거 같이 치워야지. 이걸 그냥 남겨진 채로 있다 보면은 그걸 밟거나 거기에 걸려 넘어지거나 해서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광택제를 사용할 때 청소할 표면에 적합한 종류를 써야 돼요. 아니 그 뭐 대청소할 때 보면은 미장 타일에다가 왁스를 너무 많이 입혀가지고 너무 열심히 닦아놔가지고 스케이트장처럼 미끄러워지면은 미끄러워서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택제는 청소할 표면에 적합한 종류를 써야 되고요. 적합한 양을 써야 되고요. 적합한 수준까지 이거를 이제 청소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통행이 적은 시간, 이용 시간이 가장 적은 시간에 바닥을 청소하는 거 꼭 필히 실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험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딱 경고판을 설치를 하고요. 통행금지. 그리고 이 위험 요인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통행금지를 유지를 하시고 이게 완전히 해소된 다음에 통행을 시켜야만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계단에 이제 뭐가 물기가 있거나 해서 여기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면서 이 뒤통수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가지고 이런 사망하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계단에서 헛디디면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이 바닥에 머리를 갖다 찍거나 턱을 갖다 부딪히거나 해서 이렇게 이제 사망한 이런 사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계단이 필히 위험해요. 그래서 계단에 혹시라도 물기나 기름기가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이거는 완전히 제거를 한 후에 사람을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계단, 경사면 등에서 빗자루와 걸레 이런 거를 작업을 할 때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해야 안전해요.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하면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이 뒤통수에 눈이 없기 때문에 뒷걸음질로다가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서는 거를 되게 이제 짐작으로 이렇게 내려디디고 하면은 헛디디거나 걸려 넘어져 가지고요. 떼굴떼굴 굴러 떨어져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빗자루 걸레질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이렇게 헛디뎌도 주저앉는 정도로 끝나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갈 때 뒷걸음질로 하면은 그렇게 위험 요인이 커지기 때문에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 청소라든지 위에서부터 꼭 해 내려가야 될 경우가 있다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한 계단 뒷걸음질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휙 돌아서 가지고요. 한 계단 분명히 확인하고 내려선 다음에 돌아서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걸려도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안전하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계단이 캄캄하다. 이거 엄청 위험합니다. 그래서 계단에 이렇게 전등이 끊어졌다. 이때는 무조건 통행금지를 딱 시켜놓고 여기 위험합니다. 통행금지 해놓고 이 전등을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해서 이 계단이 환하게 조도를 75럭스 이상 확보한 다음에 통행을 시켜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계단 끝단부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필히 부착을 해야만
계단에서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계단에서 양손에 물건을 들고 계단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평지가듯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단은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계단에서 짐을 들고 할 때는 한 손에만 짐을 들고요, 한 손은 계단 난간을 붙들고 이동을 해야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사다리 관련 재해 및 안전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사다리가 이제 필요하긴 해요. 왜 필요할까요? 아니, 내 키가, 사람들 키가 보통 아무리 커봐야 2m도 안 되는데, 저 높은 데 공간은 4m 공간에 작업을 해야 되면은 사다리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다리를 이렇게 펼쳐놓고 사다리에 올라가서 이제 청소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와 함께 이렇게 전도돼 가지고요, 사망한 사고도 일어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 위에서 이렇게 이제 전등을 교체하거나 뭐 전선을 수리하거나 이런 작업을 이렇게 하다가 사다리와 함께 이제 전도돼 가지고 사망한 이런 사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다리가 편리한 만큼 사다리가 또 위험해요. 그래서 이 사다리 안전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사다리는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날까요? 사다리의 이 높이와 길이와 형태가 작업 장소에 적합한 거를 써야 되는데, 적합하지 않은 거를 그냥 들고 가기 편한 거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이렇게 선택해서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 작업 공간에 꼭 맞는 거, 꼭 필요한 거를 사용을 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다리는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서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면 이게 위험해요. 사다리 중간에서는 사람이 어디 걸칠 수도 없고 고정할 수도 없고 이렇게 안정적으로다가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다리는 이동용으로 써야지 작업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작업대로. 예. 다음에는요, 사다리는 요 방향으로 올라갔으면은 요 방향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요 자세로. 아, 여기 내려올 때 이제 요 정도 찜이하고 이제 휙 돌아서 가지고 평지 가듯이 내려오면 이거 사고 납니다. 그래서 사다리 올라갈 때 이렇게 사다리를 붙들고 이 방향으로 올라갔으면은 요 방향 요대로 내려와야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 하부에는요, 미끄럼 방지 고무 바킹을 필히 요거 설치를 해야 돼요. 이거 왜 필요할까요? 아니, 이 사다리를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설치를 하고 사람이 여기 올라가서 무게가 실리면은 이 밑둥이 미끄러져서 밖으로 나가면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다리 끝단 하단부에는 이렇게 미끄럼 방지 장치 고무 바킹을 필수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를 이용할 때는요, 세 점의 접촉점을 확보를 해야 돼요. 세 점의 접촉점이 뭘까요? 사람이 손 2개, 다리 2개에서 팔다리 4개 중에 3개가 접촉이 돼서 안정이 돼야 이렇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를 사다리에 분명히 디디고 있다면 손은 한 손만 잡아도 안전해요. 그런데 오른쪽 다리를 디디고 왼쪽 다리를 옮겨 디디려고 할 때는 2손을 잡고 왼쪽 다리를 옮겨 디뎌야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이게 3점의 접촉점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네, 잘 보셨죠? 이렇게 사다리는요, 여기 견고한 구조물을 사용해야 돼요. 여기가 녹슬거나 부식되거나 하여튼 문제가 있다면 즉시 정비를 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사다리 이용하면서 이 뭔가 구조물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 나면 안 되겠죠? 다음에는요, 흔들림 없는 안정된 장소에다 이걸 놔야지 여기 이제 물렁물렁하고 막 흔들리는 불안정한 요인이 있다면 사다리가 위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사다리를 이용할 때는 안전모와 이 안전대가 필수품이에요. 왜 필수품일까요? 안전모는요, 위에 올라가서 작업할 때 어디 모서리 같은데 부딪힐까봐 필수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떨어졌을 때도 머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모는 필수로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대가 또 필수품이에요. 안전대로다가 안정적으로 고정을 해야 맘 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지. 이거 아니면은 안정적으로다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위험해요. 그냥 이렇게 잘못 헛디디면 그냥 뚝 떨어지면 곤란하니까 안전대를 필히 고정을 해놓고 작업을 해야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통행이 빈번한 장소를 그냥 올라가서 작업을 하면은요,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만 보면서 여기 터덜터덜 오다가 여기 와서 딱 부딪히면은 지나가던 사람도 다치고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다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작업 중입니다, 이런 통행금지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피해 돌아가도록 이렇게 공사 중입니다, 작업 중입니다, 이쪽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런 유도자를 배치를 하고 이제 싣고 올라가서 작업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는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를 해야 됩니다. 아유, 지금 마침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이렇다고 무모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조금 기다리고 조금 이렇게 사람을 두고 도움을 청해가지고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올라가 작업을 하면은 밑에서 보조자가 이 사다리를 붙들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고정을 시켜주고요. 위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은 집어 올려주고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데, 이때 필요한 거, 반드시 필요한 거는 이 보조자도 안전모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안전모를 써야지만 위에서 뭔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머리를 안 다치고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드시 2인 1조 해야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벌어짐 방지 고리가 이제 탄탄한 게 이게 이제 필수로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웃트리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요. 이 아웃트리거가 있어야지 옆으로 흔들리는 거를 예방을 해주고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 우리 한 소장님, 우리 거기 평택에는 이 아웃트리거가 여기 잘 설치가 돼 있나요? 한 소장님, 네. 좋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고, 예, 이은재 소장님, 계룡에는 이거 아웃트리거 설치돼 있습니까? 예. 예. 요거 필히 펼쳐놓고 사용하시는 거 안정적으로 요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일자형 사다리를 어디 높은 데 걸쳤을 때는 요 고정 지점, 거치한 지점과 사다리 끝단까지 60cm를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경사 각도를 7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요 75도 이하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요, 여기 이제 도로가 좁다 그래서 이거를 배삭 붙여 세워가지고 이 경사 각도가 90도 가까이 되면은 그냥 작은 충격에 그대로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게 75도에서도 너무 많이 이렇게 펼쳐놔도 이게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75도 이하로 유지를 하되 75도에 가깝게 이런 안정된 각도를 확보하는 게 꼭 필요해요. 다음은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중량물,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단어인가 이렇게 뭐 조금 생소한 느낌이 오지만 무거운 거 다룰 때 조심하자는 거예요. 네. 자, 이거를 왜 공부할까요? 무거운 거를 날마다 다루는 그 이삿짐 센터나 뭐 건축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무거운 걸 날마다 다루기 때문에 몸이 거기에 적응이 돼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늘 거기에 이제 유연하게 대처를 잘 해서 오히려 안 다칠 수 있는데요. 우리처럼 가끔 이렇게 무거운 걸 한 번씩 다루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무거운 걸 다루게 되면은 위험해요. 근육이 깜짝 놀래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다치는 거를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거를 근골격계 질환으로 분류를 해요. 근데 이거는요, 반복적인 동작을 하거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나 무리한 힘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이제 목이나 어깨나 이렇게 이제 허리, 또 이렇게 팔, 다리 이런 데에 신경, 또 근육, 이 주변 조직에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를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해요. 우리는 뭐 보통 이렇게 뭐 허리 삐끗한 것 같아. 아니면은 이제 또 그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제 인대가 뭐 이렇게 다쳤다 그러고 막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 그러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은근히 막 깨병한 것처럼 아픈데, 그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량물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서는요, 절대 혼자 무리하지 마시고 같이 드는 게 필요해요. 아니 이제 그 여성분께서 이거 무거운 거 좀 운반해야 되는데 좀 누구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그냥 남자분들이 그냥 갑자기 센 척, 힘이 강한 척, 힘이 넘치는 척 막 나서 가지고 이 정도쯤이 하고 막 폼을 잡는데, 저도 그렇게 하긴 해요. 근데 이게 위험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또 이제 내가 왕년에 쌀랑가마 번쩍 들던 사람이라고 이제 막 폼을 잡는데, 그거 다 옛날 얘기고 꿈 같은 얘기예요. 현재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만약에 30kg짜리 운반해야 된다, 이거 절대 혼자 운반하지 마시고 두 분이 같이 드는 걸로 해주세요.
그래야 안전하게 안 다치고 들을 수 있고요. 근데 두 분이 같이 들을 때는 필히 호흡을 맞춰야 돼요. 호흡을 맞춰가지고요. 호흡을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같이 들어 올리고요. 만약에 이걸 들고 보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다. 그거 큰 놔버리면은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다쳐요. 그래서 호흡을 맞춰가지고 내려놓을 때도 안 되겠습니다. 내려놓읍시다. 하나, 둘, 셋 해서 호흡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내려놔야 안전하게 안 다치고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이제 대청소할 때 그 회전 의자를 막 책상 위로 딱 올려놓고 바닥 청소 다 끝내고서 이제 나중에 의자를 내놓는데 이거 회전 의자 무거운 거는 혼자 들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때는 혼자 하지 마시고 두 분이 같이 2인 1조가 돼서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의자를 박스에 담아야 될 경우는 의자를 박스에 담는 게 아니라 이 의자한테 박스를 씌워가지고 담는 방법으로 하면은 좀 더 안전하게 담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힘으로만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운반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만 안 다치고 힘을 덜 쓰고도 안전하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몸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들어야 돼요. 이거를 멀리에서 들으면은 멀리 한 만큼 더 힘들어집니다. 몸에 뱃싹 붙여야 되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제 지렛대의 원리예요. 이 팔에 10kg의 부하를 올렸을 때 몸에 가까이 붙이면은 허리에는 30kg 정도의 작용을 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손을 뻗어 가지고서는 멀리다가 여기 이제 10kg을 올려놓으면은요, 이 허리에는 100kg의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칠 염려가 있는 거죠. 더 힘들고요. 그래서 몸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들어야만, 옷에 조금 먼지가 묻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몸에 최대한 붙여야만 안전하게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들어올릴 때 목과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이런 자세로 이걸 들어올려야 안전하게 들을 수 있고요. 척추의 하중이 분산돼서 무리가 적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엉거주춤하게 90도로 숙인 채로 이걸 들어올리려고 하면은요, 이 등을 구부리면 하중이 집중돼 가지고요, 이 허리에 척추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자세 절대 안 되고요. 이런 자세로 이렇게 들어올려야만, 다부지게 들어올려야만 안전하게 안 다치고 들어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요, 들어올릴 때 천천히 일어나는 게 필요해요. 이 정도 찜이하고 벌떡 일어나면은요, 근육이 깜짝 놀래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날 때도 천천히 일어나야 그 힘이 분산이 돼가지고요, 안 다치고 안전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억을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무거운 거 이렇게 운반할 때, 이 수레로다가 운반할 때 있죠? 잡아당기는 것보다는 미는 게 오히려 힘이 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걸 잡아당기면 척추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지만, 이거를 이제 밀면은요, 우리 배에 그 든든한 뱃살이 있잖아요. 그 뱃살에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밀면은 척추에 힘이 적게 들어가서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거는 전방의 시야를 확보를 해야 돼요. 여기 짐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러면 앞으로 밀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끌어야 되고요. 근데 이때 밀어서 이제 가려면은 필히 전방의 시야를 확보를 해서 앞이 보이는 상태로 이동을 해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스트레칭을 좀 틈나는 대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번 해봅시다. 스트레칭을 이렇게 속내 깍지를 끼워가지고요,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쭉 밀어주시고 쭉 위로 올려주세요. 쭉 위로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옆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번, 지금 막 허리에서 우두둑 소리 나는 분도 계시죠? 이거를 자주 이걸 해줘야만 근육이 유연하게 돼가지고요, 안전하게 안 다치고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스트레칭을 자주 많이 해주셔야만 허리 통증도 안 오고요, 피로가 쫙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근육이 경직되면 다치는데, 근육이 경직되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려면요, 일단 기분이 좋아야 근육의 컨디션이 좋아지고요, 컨디션이 좋아야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분 좋게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 만날 때마다 우리 동료들한테 이런 인사를 좀 나눠주세요. 만날 때마다 아우 수고 많으십니다,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면은 내 수고를 알아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답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만날 때마다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네, 최고십니다. 이렇게 서로 칭찬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나를 최고로 인정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답례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 만날 때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기분이 좋아지고요. 기분이 좋아지면은 내 컨디션이 좋아지고 내 몸 상태가 근육이 좋아져 가지고요. 몸이 안 다치고 근육이 유연해지고 이렇게 컨디션이 좋게 돼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작업장의 정리정돈과 안전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줘요. 네. 자, 재해 예방과 안전에서 이 정리정돈으로 시작해서 정리정돈으로 끝납니다. 안전을 위해서. 안전하려면 정리정돈을 철저하게 잘 해야 돼요. 이게 필요한데요. 이 정리정돈, 이게 정의를 확인해 보면 정리, 정돈 비슷한 단어지만 그 뜻은 약간 달라요. 그걸 확인해 보면은 정리는 필요한 물품과 불필요한 물품을 딱 구분을 해가지고요. 필요한 거는 제자리 정리해 놓고 또 이렇게 불필요한 거는 치워서 딴 데로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정리고요. 그 다음에 정돈은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장소에 잘 사용하기 좋게 배치를 해 놓는 게 이게 정돈이에요. 그래서 정리와 정돈이 잘 돼 있어야 이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데요. 정리정돈이 불량하면은요, 불안전한 장소가 되고요. 불안전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 뭔가 이렇게 이제 기름기나 물기가 있거나 뭐 쓰레기, 먼지 같은 게 있고 찌꺼기가 있으면 이렇게 미끄러져 넘어지고 걸려 넘어져 가지고 다치게 되는 거죠. 근데 정리정돈이 불량하면은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보통 뭔가 이제 물건을 취급을 하거나 운반할 때 사람에 의해서, 인력에 의해서 이동하거나 이런 취급할 때 재해 발생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물이 막 발에 차이고 미끄러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이런 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정리정돈을 잘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만약에 안전한 통로가 없고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거를 장애물을 넘어가거나 우회하거나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이제 위험 요인이 발생을 해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조명이 불량해서 캄캄해져서 이렇게 이제 짐 운반 이동이 불안전하고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캄캄한 구간이 있다 하면은 여기는 이제 빨리 그 조명을 확보를 하고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해요.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눈에 띄었어요. 안전을 해치는 위험한 문제가 눈에 띄었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 이거를 안전을 위한 정리정돈은 누가 해야 되나? 이거를 우리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 앤드류 매튜스가 이걸 가르쳐 줬어요. 예, 안전을 위한 이제 실천 구호인데요. 첫 번째,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자는 거예요. 그게 눈에 띄었을 때, 위험 요인이 눈에 띄었을 때, 이거 누가 담당이요? 이거 담당이 알아서 해야겠지. 뭐 이거 그냥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내 주변의 동료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띄면은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면은 내가 바로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천구호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실천구호는요, 내가 해야 할 일이면은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자, 이제 이거 뭐 내가 해야 될 일도 아닌데 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대충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왕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게 조치를 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천 구호는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기쁜 마음으로 하잖아요. 기쁘게. 아이, 내가 괜히 손을 대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이게 아주 일이 많구만 그래야 이거 일이 큰 일일세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 그냥 괜히 손을 댔나 봐. 내가 오지랖 넓게 괜히 시작을 했나 이렇게 짜증내고 이게 할 게 아니고요. 기왕에 내가 이거 손을 대가지고 이거 완전히 조치해 놓으면은 우리 사고를 예방하고 나도 안전하고 우리 동료들도 안전하고 이 KT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다 안전하지 뭐 이런 기쁜 마음으로 이거를 해결을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천구 네 번째는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바로 지금 하잖아요. 바로 지금. 왜 바로 지금일까요? 아유,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서 할까? 아니, 이거 나 더 바쁜 일 한 가지인데 그거 해놓고 와서 할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바로 지금 해서 안전을 확보를 하는 게 나도 안전하고 동료도 안전하고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전을 위한 실천구 네 가지를 이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 앤드류 매튜스가 이걸 가르쳐 줬는데요. 우리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실천구 우리 오늘부터
마음에 담고 적극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은요, 아주 효과가 분명해요. 낭비를 줄여줘서 능률이 향상되고 원가가 절감돼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안전성이 향상되고요, 위험성이 완전히 제거가 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이렇게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요,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은 서비스 품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이 잘 되고 안전한 일터가 되면 즐거운 직장,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또 안 다치기 위해서는요,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직장인들이 운동하기는 쉽지 않아요. 대부분이 운동을 못 해요. 그래서 직장인 운동 실태를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56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게 조사를 했더니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는 분이 16%고요. 가끔씩 운동하는 분이 20%가 있었어요. 그리고 64%는 전혀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중부본부의 우리 저 계룡과 평택 식구들은 현재 운동하시는 분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 좀 해줘 보세요. 네. 아, 예. 그 평택에서 또 이렇게 운동하시고 계룡에서도 이렇게 뭐 한남근님 이렇게 운동하시고 네, 좋아요. 여기 저 삼성 SM 여기 이저 826S 요 분은 저기 저 성함을 입력을 안 해주셔서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기 여기 지금 성함이 나타나지 않는 두 분은 우리 저 소장님들이 좀 알려주세요. 여기 저 이따 끝나고요. 네. 자, 이렇게 운동을 오늘부터 좀 이렇게 적극 실천하셔가지고 몸 상태도 좋게 해가지고 안 다치게 하고요. 이렇게 건강에도 좋은 운동을 좀 오늘부터 적극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을 좀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 이 스트레칭으로 몸 상태를 좋게 유지해 주시면서 이렇게 또 틈나는 대로 이렇게 운동을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인생 여러 번 사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그 전제 조건이 안전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안전해야 안 다치고 이렇게 내 건강도 지키고 내 생명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소홀히 해가지고요, 문제가 되면 그때는 이렇게 이제 후회도 늦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안전이 행복인데요. 금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우리와 유관된 상급기관 모든 기관들이 여기에 이제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요. 계속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우리 조심해야 되고 막 점검하고 평가하고 막 훈련하고 비상훈련하고 막 이런 거 이제 되풀이해서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막 두려운 마음에 불안감에 공포심에 달달달달 떨면은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대로 달달달 떨지 말고요.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긍정 에너지를 듬뿍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한현석 소장님이나 또 이렇게 이은재 소장님 다 아주 긍정 에너지 넘치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또 우리 중부본부의 김혁식 본부장님 정말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우리 KDFS의 황욱정 사장님 얼마나 긍정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들 늘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긍정 에너지를 듬뿍 받아가지고요. 긍정 에너지를 넘치게 이렇게 채워가지고 안전수칙 철저하게 지키고 정리정돈 쫙 해놓고 체력 관리 이렇게 잘 해서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요. 안전이 곧 행복이거든요. 내 자신이 먼저 안전해야 내가 행복하고 또 이렇게 동료가 행복하고 우리 이렇게 KT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안전해지고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모두의 건강과 안전과 행복을 간절히 이제 기원하면서 오늘 이렇게 집중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 이렇게 교육 끝나면은 제가 오늘 참여하신 분들한테 설문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문서 받으시고 그렇게 이제 카톡에서 연결되면 그거 읽어보시고 1번 답은 이거고 2번 답은 이런 겁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부본부 한 자리 모인 김에 한번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중부 본부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네. 중부 본부 파이팅! 네, 좋아요.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음소거 돼 있어서 이제 그냥 넘어가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이렇게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중부본부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네. 자, 중부본부 최고! 네, 최고만 복창해 주셨죠?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실제 우리 본부장님 엄청 어려운 여건인데 우리 교육에 꼭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렇게 이제 본부장님 마무리하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에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건이 아니라 제가 죄송스럽고요.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우리 텔레캅 거기 충청 본부장님과 그쪽 단장님 또 우리 김무련 전무님도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중요한 분들을 만나고 이 교육 또한 중요하므로 예. 제가 약간 소홀하더라도 이렇게 날짜를 중복했습니다. 제가 이제 FM 사업을 KTT직해서 13년째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안전사고를 2번을 당했어요. 한 번은 사람이 하나 죽었고요. 2011년도에 여기서 노동부가 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아무 탈 없이 풀려났어요. 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므로. 네. 두 번째는 이제 딱 10년 후에, 그러니까 작년에 2021년도죠. 그래봐야 이제 7달도 안 됐는데 사람이 이제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벽을 부딪혔어요. 이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러다 식물인간 되면 노동부 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마침 이 사람이 깨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KT에서 이제 지금 아시는 김영진 팀장님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왔어요. 네. 또 역시 안전교육을 확실시켰으므로 이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한번 당해보면 압니다. 예. 이덕순 교수님 진짜 교육을 잘 시켰다는 게 이 FM 분야별로 어떻게 항목을 픽업을 해서 초이스를 해가지고 이 교육이야말로 이게 진짜 교육다운 교육이 있고요.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이 있는데 그런 거 있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운전하면서 브레이크 밟을 준비 안 하는 사람은 다 빵점이에요. 그죠? 아무리 빨리 가도 네. 늘 안전교육, 안전의식 속에 해야 되는데 아주 훌륭한 교육이셨어요. 우리 중부본부 계룡 그다음에 평택 소장님들 이제 특경적이고 더군다나 또 특경지어다 보니까 주임님들 경비실 주임님들 고생 많으신데 그 와중에서도 꼭 안전에 이 교육 받은 거를 말 그대로 발판으로 해서 늘 안전을 하면서 하게 사는 그런 교육이 됐기에 교수님께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예. 우리 감사합니다. 계룡 빌딩, 평택 빌딩 사랑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반가운 얼굴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KDFS 안전TV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